김민수 서울의 유명한 억만장자 여의도의 사무실 큰 창문 앞에 서서 한강에 반짝이는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제국을 일으켰으며 남대문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한국 최고의 기술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주식시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 김지훈이었다. 지훈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랐으며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귀한 나무로 장식된 벽부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반짝이는 빛까지. 그러나 민수는 아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목소리가 따뜻함을 잃어가며 미소가 텅 빈 듯한 것을 느꼈다. 지훈은 25살로 최신 휴대폰 이태원의 사치스러운 파티, 명품 브랜드의 물건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는 집안 직원들을 기계처럼 다루며 그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는 부가 아들에게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제 그것이 지훈을 연민 없는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달빛이 저택 창문을 통해 비치자 민수는 서재에 앉아 책상 위 차 한 잔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녹차 향기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동대문 시장에서 떡을 팔던 소년 시절 고객의 미소가 동기부여가 되던 때. 그는 물었다. 지훈은 그런 작은 것들의 가치를 이해할까? 그의 마음은 타인의 어려움에 동할까? 그 고요한 순간 결정이 내려졌다. 민수는 아들의 마음을 시험할 것이다. 억만장자의 외모를 버리고 노숙자로 변장해 지훈을 만나 낯선 사람처럼. 지훈이 조금이라도 친절을 보이면 민수는 안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민수는 서재를 나와 지하실로 내려가 낡은 물건들을 보관한 곳으로 갔다. 그는 낡은 스웨터 찢어진 신발 빗바랜 야구 모자를 골랐다. 거울 앞에 서서 그는 더 이상 서울의 권력자 김민수가 아니었다. 잊히기 쉬운 평범한 노인일 뿐.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명성과 부의 짐을 벗어던진 듯 집을 나서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보통 인사하던 경비원들이 그냥 스치듯 지나쳤다. 민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강남 길거리에서 고기 굽는 연기 냄새를 느꼈다. 그는 저택으로 걸어가며 괴로운 질문을 안고 내 아들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 이 모든 것이 시작이었다. 민수의 삶은 성공으로 가득했지만 이제 가족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는 어린 시절의 가난을 떠올리며 그것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지훈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 부재가 아들을 망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저택은 강남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벚꽃나무가 꽃을 떨어뜨린 채 가지를 흔들고 있었다. 민수는 노숙자 복장으로 정문에 다가섰다. 그의 찢어진 신발이 돌길에서 소리를 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심장이 세게 뛰었다. 발견될까 봐가 아니라 아들에게서 좋은 것을 볼 희망 때문이었다. 지훈은 넓은 거실에 앉아 있었으며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났다. 그는 브랜드 셔츠를 입고 휴대폰 화면에 눈을 고정시켰으며 홍대 파티 게시물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김치 요리가 끓는 냄새가 퍼지고 케이팝 음악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집사가 낯선 사람이 왔다고 알리자 지훈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 번 흘겼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목소리를 거칠게 만들어 음식이나 물을 구했다. 지훈은 고개를 들고 낡은 옷차림의 아버지를 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조롱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곳이라고 생각해. 지훈은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가, 당신 자리는 저 밖이야. 당신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훈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민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서서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연민의 불꽃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오만과 차가움만 보였다.
집안 직원들은 방구석에 서서 머리를 숙이고 개입하지 않았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저택을 울렸다.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조금이라도 물 한 잔 친절한 말, 기본적인 존중이라도 기대했다. 그러나 대신 경멸을 받았다. 부엌에서 끓는 두부찌개 향기가 대비를 강조했다. 집의 따뜻함 대 지훈 마음의 차가움. 민수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발걸음이 무거워 실망의 무게를 지고 문에서 멈춰 지훈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민수를 더 멀게 느껴지게 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알았다. 둘 다 아프게 할지라도. 이 경험은 민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결의를 다지게 했다. 그는 지훈이 변화할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지금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활기차게 고층 빌딩의 불빛과 한강의 반짝임으로. 그러나 지훈에게 모든 것이 낯설어졌다. 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안고 처음으로 공포와 공허를 느꼈다. 그가 내뱉은 조롱의 말이 이제 그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판결처럼.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예상치 못했지만 이제 행동할 때였다. 그의 결정은 가족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지훈은 더 이상 버릇없는 청년이 아니게 될 테고 세상의 가혹함을 배울 것이다. 민수는 여의도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보며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기뻐하지 않았지만 지훈이 성숙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지켜볼 것이며 언젠가 지훈이 연민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새로운 여정에서 세상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를 사기 위해 줄을 서며 노인 노숙자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그에게 약간의 돈을 주었고 그들의 감사한 눈빛이 지훈에게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차가운 비 속 약간의 따뜻함. 이야기는 비 속 걸어가는 지훈으로 끝난다. 그의 신발은 젖었지만 눈빛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서울은 아름다움과 가혹함으로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지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에는 자신을 되찾는 긴 길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민수의 초기 걱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했으며 이제 결과가 펼쳐지고 있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민수의 마음은 희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지훈이 변화할 것이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끝없는 밤속에서 한강의 물결처럼 삶은 계속 흘러갔다. 민수의 이야기, 지훈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다. 모든 것이 변할 테고 더 나아질 테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희망했다. 그의 결정은 용감했으며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훈은 그것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서울의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운명은 얽혀 있었다. 김민수는 강남의 조용한 거리에 자리 잡은 김씨 가문의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낡은 신발이 돌바닥 위에서 삐걱거렸고 손에는 허름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억만장자의 화려한 옷차림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서울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저택의 높은 담장과 정교한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고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강남의 밤 공기는 선선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길거리 음식점의 불고기 굽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코를 스쳤다. 그는 손으로 야구 모자를 고쳤으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문을 두드리자 집사가 문을 열었다.
민수를 본 집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저택의 거실은 마치 궁전처럼 화려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뿌렸고 벽에는 고가의 예술품들이 걸려 있었다. 김지훈은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화면에 몰두한 채 이태원의 클럽에서 열리는 다음 파티에 대한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의 따뜻한 향기가 퍼져나왔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케이팝 멜로디가 흘렀다.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고 약간 쉰 듯한 톤으로 말했다. 저 배고프네요. 음식이나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민수를 위아래로 훑었고 곧이어 입꼬리가 비틀리며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자선단체라고 생각해요. 지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 없어요. 저 밖거리에서 알아서 살아요. 그의 말은 마치 채찍처럼 민수의 가슴을 때렸다. 민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혹시라도 따뜻함이나 연민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곳에는 오직 냉소와 오만함만이 있었다. 지우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저택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민수의 귓가에 메아리쳤다. 거실에 있던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주인의 행동에 익숙했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았다. 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지훈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보여주길 바랐다. 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혹은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 태도라도. 그러나 지훈은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거리의 더러운 존재,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방해꾼으로 취급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훈이 떠올랐다. 명동의 번화가에서 손을 잡고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 순수했던 미소는 언제 이렇게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거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문으로 향하는 길에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보였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그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민수는 문 앞에 멈춰 서서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벌써 잊은 듯하였다. 민수의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결심이 굳어졌다. 그는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훈도 잊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별이 있었다. 지훈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희망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민수는 다시 모자를 고쳐 쓰고 저택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훈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저택의 문이 닫히며 그 소리는 마치 민수의 결심을 확인하는 듯 했다. 그는 강남의 거리로 다시 들어섰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꼬치구이를 굽는 냄새, 젊은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자동차 경적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민수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었다. 그는 지훈을 생각했다.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이 사건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민수는 지훈이 언젠가 깨닫기를 바랐다. 부와 명예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한강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물결은 그의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걸어갔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하면서. 지훈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민수는 그 시험이 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였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서울의 밤은 계속되었고 민수의 발걸음도 계속되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는 지훈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의 결과가 펼쳐질 시간이었다. 김민수는 저택의 복도에서 낡은 야구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 속에서 드러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노숙자가 아니었다. 서울 비즈니스계의 전설 김민수였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과 날카로운 눈매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와 지혜를 보여줬다. 거실에 앉아있던 김지훈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방금 내뱉은 조롱의 웃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민수가 모자를 벗는 순간 그의 웃음은 얼어붙었다. 지훈의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얼굴을 덮었다. 민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아픔이 가득했다. 그래, 지훈아. 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저택의 높은 천장을 울렸다.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얻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그는 민수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히 한 걸음 물러섰다.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을 떠올렸다. 그 조롱, 그 냉소적인 말들, 그 거만한 웃음. 모든 것이 이제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그 노숙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다. 그게 바로 너의 본 모습이다. 연민도 인간에 대한 존중도 없는 너에게 내가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을까? 민수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을 키우며 꿈꿔온 미래를 떠올렸다. 강남의 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끌 후계자. 하지만 그 꿈은 이제 무너졌다. 지훈은 무릎이 꺾이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아버지. 저 몰랐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다. 그러나 민수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실수가 아니다. 그건 네 마음의 진실이다. 이제부터 너는 스스로 살아봐라. 이 저택돈 모든 특권을 빼앗겠다. 민수의 선언은 단호했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재판장의 판결처럼 울렸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났지만 그 빛은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의 따뜻한 향기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케이팝 멜로디는 이 순간의 비극을 더 부각시켰다. 민수는 지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단호한 결심으로 덮여 있었다. 그는 등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택을 울렸고 지우는 그 소리에 몸을 떨었다. 민수는 저택을 나서며 강남의 밤거리에 섰다. 한강의 은은한 물결과 반포대교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고 그는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다. 이 고통스러운 선택이 지훈을 구할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믿어야 했다. 지훈이 이 시련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기를. 저택 안에서 지훈은 홀로 남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값비싼 가구 벽에 걸린 예술품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다. 그는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N서울타워가 반짝였고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그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이태원의 클럽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보낸 밤들, 명동에서 돈을 쓰며 즐기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텅 빈 메아리였다. 그는 자신이 진짜 세상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아버지를 원망했다. 왜 이렇게 잔인한 시험을 했을까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 노숙자를, 아니 아버지를 그렇게 대했던 자신을 미워했다. 그는 거실을 서성였다. 저택의 높은 천장은 그의 고독을 더 깊게 만들었다. 그는 부엌으로 갔다. 된장찌개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랐다. 손이 떨려 물이 테이블에 흘렀다. 그는 그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그는 다시 창가로 돌아왔다.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는 요리도 청소도 심지어 지하철 타는 법도 몰랐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작은 결심을 세웠다. 살아남아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명해야 한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방으로 올라갔다. 어린 시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명동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던 순간. 그 추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저택의 정적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의 소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대화 소리,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 공허 속에서 자신을 찾아야 했다. 민수는 여의도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강의 물결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이 있었다. 지훈이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기를. 그는 지훈이 언젠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를 바랐다.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훈은 저택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그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 그의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변화의 불씨. 그는 그 불씨를 지켜야 했다. 이 시련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강남 거리를 걸으며 결심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사람, 내가 될 것이다. 서울의 불빛 아래 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민수와 지훈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유대는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질 것이다. 사랑과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김지훈은 강남의 저택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배낭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얇은 재킷 몇 벌 여분의 셔츠 그리고 몇만 원이 전부였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반짝였지만 이제 그 빛은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고 그는 모자를 고쳤으며 명동으로 향했다. 거리에 넌사인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였지만 지훈은 그 속에서 낯선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세어보았다. 배고픔이 밀려왔고 그는 작은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꼬치구이의 고소한 냄새와 따뜻한 불빛이 그를 맞이했다. 포장마차 아저씨는 주름진 얼굴로 미소 지으며 뭐 먹을래? 라고 물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싼 메뉴요라고 답했다. 뜨끈한 순대국밥 한 그릇이 나왔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함이 그의 몸을 녹였고 순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과거에 그는 이런 것을 하찮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릇을 비우며 아저씨에게 고개를 숙였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의 미소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이 작은 순간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지훈은 명동을 떠나 인사동으로 걸음을 옮겼다. 좁은 골목에는 한옥의 기와지붕이 은은한 달빛 아래 빛났고 전통 찻집에서 나는 녹차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그는 한지 공예품을 파는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섬세한 문양의 등불이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돈이 없어 살 수 없었지만 그 물건에 담긴 정성을 느꼈다. 상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거 어때? 손으로 만든 거야.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멋지네요. 나중에 꼭 사러 올게요.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시장을 걸으며 사람들을 관찰했다. 아이를 안고 장을 보는 엄마, 관광객과 농담을 나누는 상인거리에서 붓글씨를 쓰는 노인. 이 모든 장면이 그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랐다. 비가 그쳤고 하늘의 구름 사이로 달이 비쳤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사라지자 친구들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 홀가분했다. 가짜 관계에서 벗어난 자유. 그는 한강으로 향했다. 반포대교의 무지개 빛이 물 위에서 춤췄다. 그는 강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나를 보고 있을까?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김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지훈의 행적을 조용히 지켜봤다. 명동에서 밥을 먹고 인사동을 걷는 모습.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이 변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남대문 시장에서 떡을 팔던 소년 시절,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시간들. 그는 지훈이 그런 경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바랐다. 지훈은 한강 산책로를 따라 걸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부부. 그는 그들의 평범한 삶이 부러웠다. 그는 다리 아래에서 노숙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낡은 담요를 덮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다. 그는 용기를 내 다가갔다. 어떻게 이렇게 웃을 수 있나요? 한 노인이 대답했다. 인생은 힘들지만 서로가 있잖아.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 그 말이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반성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면접에서 그는 솔직했다. 과거엔 오만했지만 이제 달라지고 싶어요. 주인은 그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첫 출근 날 그는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라는 주문에 미소로 답했다. 손님의 고마워요가 그의 가슴을 뛰게 했다. 퇴근 후 그는 지하철을 타고 고시원으로 갔다. 좁은 방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그는 만족스러웠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N 서울타워가 반짝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다. 그는 더 노력해야 했다. 그는 도서관에 갔다. 경제학책, 철학책, 심지어 소설까지. 그는 세상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렸다. 저녁에 삼겹살집에서 소주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동료는 고향에서 상경한 사연을, 또 다른 동료는 음악가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훈의 세계를 넓혔다. 그는 자원봉사에 참여했다. 동대문의 노인복지관에서 밥을 나르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다. 젊은이, 내 눈빛이 따뜻하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주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타를 배우기로 했다. 중고 기타를 사서 방에서 연습했다. 서툰 코드로 노래를 부르며 그는 자신의 감정을 풀어냈다. 후회, 아픔, 그리고 희망. 그는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을 보며 박수를 쳤다. 그는 언젠가 저기 서고 싶었다.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의 음악, 자신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민수는 여의도에서 지훈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았다. 그는 지훈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지훈은 비 오는 날 한강으로 돌아갔다. 빗속에서 그는 웃었다. 비가 그의 과거를 씻어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었다. 서울은 그의 스승이었다. 시장의 소음 한강에 물결 사람들의 미소. 그는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과 대화했다. 한 단골 손님이 말했다. 너 참 성실하다. 그 말이 그의 자존감을 세웠다. 그는 저축을 시작했다. 언젠가 자신의 가게를 열고 싶었다. 어쩌면 떡볶이 가게.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명동에서 먹던 떡볶이를 떠올렸다. 그 추억이 그를 웃게 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저 변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는 보내지 않았다. 그는 더 나아지고 싶었다. 그는 동대문 시장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밥을 사주었다. 그들의 미소가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알았다. 진짜 분은 마음이다. 그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달렸다.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자유를 느꼈다. 그는 시민공원에서 아이들과 축구를 했다. 그들의 웃음이 그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는 책을 더 읽었다. 문학, 역사, 심리학. 그는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동료들과 여행을 갔다. 강화도로 바다를 보며 소리쳤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실수 성장, 그리고 희망. 사람들이 그의 글을 읽고 응원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봉사단체에 가입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에게 음식을 나눴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의 블로그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아들이 돌아올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비 오는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서 있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빛났다.
그는 준비되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꿈. 서울은 그의 집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 자신을 찾았다. 민수와 지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유대는 깊어졌다. 서울의 불빛 아래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사랑, 성장,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였다.